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숙제를 했던 거 있죠? 카톡방에다가 숙제를 올리긴 했는데 같이 봅시다. 보면은 그 8쪽에서 14쪽 푸는 거야 다 했을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34번 35 단어 마무 자, 단원 종합 문제 보면 34, 35, 51, 52, 66%라고 했는데 혹시 잘 안 풀린 거 있나요? 잘 안 풀린 거? 잘 안 풀린 거 있으면 설명 좀 할 거고, 없으면 그냥 바로 오늘 진도 나가려고요. 근데 뭐 숙제량이 얼마 없었어서 문제가 뭘 딱히 질문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 내가 볼 때 다 풀렸지? 제가 책 펴고 다 해오긴 했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두 번째 파트의 지수의 확장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의 확장.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사실 수원 파트에서 지수 배울 때 하는 짓이 뭐라고? 결국 이 목표는 지수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지수 함수를 그린 다음에 뭔가 해야 되잖아. 뭘 해야 돼? 지수 함수를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끝이 아닐 거 아니야. 실제 우리가 다항함수를 배웠을 때도 그래프를 칠판에 그려놓고 교점을 찾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연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연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뭐겠어요? 지수 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수 법칙이 기존 거에서 바뀌었어. 그 자연수 범위에 썼던 공식을 실수 범위 확장하면 못 쓴다가 아니라고.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돼. 사실 공식은 외울 게 별로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검다리로 쓰는 것들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중등 버전에서 자연수 범위를 할 때 했던 거에서 정수 범위로 y는 뭐 예를 들어 a의 x제곱을 하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자연수 범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a 값의 범위는 a는 사실 0도 되긴 해요. 0도 쓰죠. 0도 여러 번 곱할 수 있는 거지만 0은 0이니까.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그냥 모든 실수 범위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때 x가 자연수로 제한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곱한다, 두 번 곱한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정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a가 0인 건 사실 상관없긴 한데 0인 걸 이제 안 쓰겠죠. a가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돼. 왜 그럴까? 이게 0의 0제곱이 좀 이상하기도 해. 우리가 0제곱을 뭘로 정의하기로 했지? 요거 할 때 생각 기억나요? a의 0제곱을 1로 쓰고 싶은 거야. 근데 0이면 좀 써먹기가 이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지? a분의 1로 쓰기로 약속을 한단 말이야. 이걸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정수 범위로 확장이 가능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가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살짝 바뀌어. 0이 아닌 실수로 바뀌고 x가 이제 정수로 바뀝니다. 그걸 써먹을 때 이제 약속을 하는 룰이 뭐다? 0제곱이 1이다 라고 써먹기로 하는 거야. 이건 정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를 막 증명하는 게 아니야. 정하는 거야. 약속을 한 거라고.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a분의 1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교재를 보면 그 15쪽에 바로 2번에 보시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의 증명이라고 해서 이 증명을 하기는 해. 근데 우리가 증명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당장은 좀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증명을 좀 외우면 좋겠지만 당장은 이 증명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연산하는 건 뒤에 몰아서 하려고요. 어차피 쭉 설명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할 때 쓰는 용도가 이거라고.
요 두 가지가 추가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끝나요. 됐죠? 그리고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여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실수까지 가서 풀 거라서 문제 풀 때는. 자, 그 다음 정수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뭐야? 그 다음 넘어가는 거. 자, 그 다음 봐봐. 2번으로 넘어가 보자. 그 다음 페이지에 지수가 이제 정수에서 그 다음 우리가 수체계 배울 때 그 다음 배운 게 뭐였어요? 정수분의 정수 이용해서 유리수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수로 넘어갔어. 자,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A가 어떤 애로 바뀌어? A가 0이 아닌 실수에서 바뀌지. 뭘로 바뀌어? 0보다 큰 실수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X가 유리수가 되면, 자, 요 상황과 요 상황의 차이가 뭐야? 재현아? 이 변화에 따라 얘가 이렇게 된 거거든? 왜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긴 거지? 유리수로 가면? 뭐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홀짝이 없죠. 분모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홀짝이 없는 거야. 홀이랑 홀수, 짝수 개념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앞까지는 홀짝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리고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다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범위로 넘어왔단 말이야, 유리수로. 그럼 물어보자고요. 2.1은 짝수야, 홀수야? 2.1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치? 유리수로 가면. 그치? 2.1은 2로 나누어지긴 해, 유리수 범위가 되면. 2로 나누면 1.05잖아요. 근데 끝이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야?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로 안 나눠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로 수체계가 확장이 되면 홀짝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음수를 거듭 제곱해서 양수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A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실수로 바꿉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A 범위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은 뭘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x에다가 우리가 분수꼴을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에 n분의 n제곱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의가 돼야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된 거잖아. 자, a의 n분의 n제곱이 어떻게 표기되기로 배웠죠? 아니 수원 처음 한 사람은 아예 처음은 없을 거 아니야. 있나요? 있다고 들었던 거 있긴 한데. 자, 요걸 어떻게 표기할까요? 요걸 하기 위해서 요 앞에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배웠던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m제곱근 a의 n제곱. 그러니까 뭐냐면 분모는 루트 앞에 숫자로 가요. 분모는 루트 앞에 숫자로. 분자는, 자, 이게 되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썼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연산할 수 있는 룰이 생기는 거야. 요걸 배우면. 그러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 추가되는 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수까지 확장이 돼요. 근데 실수 범위 확장은 뭐 증명이나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확장돼도 된다 라고 배우고 끝나. 고교 범위에서 심지어 이 실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증명도 안 해. 그냥 그래서 실수 범위까지 되면 여전히 유지가 돼요. 어떻게 된다? A 범위는 양수인 실수, 그리고 그냥 X는 실수. 그래서 추가되는 건 없어. 추가되는 건 없고 이때까지 기존의 지수 법칙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정리만 해볼게요. 지수 법칙 어떻게 되죠?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어떻게 된다? 곱하기는 더하기죠. 맞죠? 두 번째 나누기는 빼기죠. 중학교 때는 이거를 쪼갰단 말이야. 그래서 m이 n보다 클 때, 같을 때 이런 걸 했어. 왜냐면은
0제곱이 1이 나와 마이너스 1제곱이 분수꼴이다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되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3번 요렇게 되면 곱하기죠. 맞아요? 요거 되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되면 이렇게 쪼개 들어가는 거. 요 정도가 그대로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처음에 중학교 때 할 때는 m과 n이 뭐였어요?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m과 n이 그냥 실수면 되는 거죠. 실수면 다 성립한다. 근데 기존의 이 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증명은 이 지금 마플 교과서 보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증명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이 결과물만 외워. 증명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지 보면 요번에도 합의법칙, 고배법칙 시험 나온 것처럼 요거 증명하는 게 살짝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긴 있어서 문제 만들어서 풀리긴 할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는 그냥 공식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걸 한번 보자고. 그게 문제 풀기만 하면 돼. 자, 넘어가서 자, 개념익힘 1번 한번 볼게요. 개념익힘 1번. 이런 연산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에 1번. 자, 교재 18쪽 펴보세요. 18쪽.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 그치? 자, 1번 보시면 16분의 9이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그리고 이거에 8분의 3제곱이래.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러분 16분의 9잖아. 그치? 16분의 9. 16분의 9면 어떤 애요? 분모는 2의 4제곱인 거고 분자는 3의 제곱이니까 그냥 좀 예쁘게 쓸 거면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요놈 어떻게 한다? 그냥 곱하기로 다 연결을 해버린다. 어렵지 않아. 하는 법 자체는 쉬워요. 지수법칙에 따라 얘들이 다 곱하기로 연결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하면 뭐만 남아? 쭉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래서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제곱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다? 역수치하는 걸로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답이 3분의 4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된다고요. 됐지? 자, 2번 비슷하게. 자, 여기 뚜껑 위에 이제 지수에 루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리수도. 실수범위니까 루트,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9에 루트 6분의 1 제곱에 곱하기 3에 루트 3분의 2 제곱에 루트 3제곱이래. 이딴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더러운 숫자 같지만 연산하면 예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일단 요걸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지수 법칙에 따라 하나씩 들어가죠? 그러면 9에 루트 2분의 1제곱이고요. 요거 하면 3에 루트 2제곱이고요. 그치? 근데 9가 원래 뭐야? 3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2랑 루트 2분의 1 곱하면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가 되죠? 아니, 3의 루트 2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 정리하면은 3의 더하기로 가야 되지 곱하기는 2 루트 2 제곱이야.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지만 일단 존재는 할 거예요. 맞죠? 분명히 존재는 하는 숫자입니다. 요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어렵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원래 했던 요 4가지 공식 이용해서 숫자 정리만 잘해주면 돼요. 재미없는 파트이긴 하지만 함수로 가야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이제 이용하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건데, 자, 일단은 요거 2번까지 풀었는데 3번, 4번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거고, 지금 하나만, 한두 개만 해보자. 자, 변형 문제 8번에 2번이랑
자, 변형 문제 8번에 2번, 변형 문제 9번에 2번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두 개. 8번에 2번, 9번에 2번 해주세요. 잠깐만. 아이고. 지워야겠다. 자, 둘 다 풀리나요, 여러분? 계산하면 답 나오죠? 8번에 2번은 2번 나오나요? 잘 안 된 거. 자,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몇 번 안 돼? 9번에 2번?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저거를 로그를 배우면 좀 더 쉽게 해요. 로그를 배우면. 근데 로그를 안 배우면 조금 건드리기 불편하긴 하죠. 자, 9번에 2번에 보시면 두 양수 AB에 대하여 2의 A제곱이랑 3의 B제곱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3분의 4 AB라고 하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8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이거 값을 구하래. 자, 이게 로그를 알면 좀 계산하기가 편하기는 한데 지금 내가 로그를 모르잖아, 그치? 로그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계산하기가 편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주어진 정보가 A 더하기 B가 3분의 4 AB라고 돼 있고, 내가 풀어야 되는 게 8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고, 그 전에 힌트로 준 건 뭔가 이걸 어떻게 써먹냐가 되게 안 보여요. 그쵸? 푼 사람, 이거 푼 사람. 재현아 풀었어? 그거는 최종답이 안 나요 지금. 하나 한 문자로 정리가 되긴 하거든요. 한 문자로 정리가 되긴 되지. 네. 아니 이거 다 써먹으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일단 이거 A비로 나눠요? 이거를 AB로 나눠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K라고 한번 둬보자. 자, 얘를 K라고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 K는 2의 A제곱을 정리하면 K의 A분의 1제곱이 얼마다? 아니죠. 자, 같은 식으로 K의 B분의 1제곱이 얼마예요? 3이야. 그 다음에 요거 써먹는 게 지금 비슷하거든. 잘 봐봐. 내가 이거 둘을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제곱이죠. 곱하기니까. 그러면
K의 A, B분 통분하면 AB분의 A 더하기 B제곱 맞아요? 근데 여기 이거 넘겨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예요? 그렇죠. K의 3분의 4제곱이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게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6이야. 아, 그러면 K가 얼마란 얘기예요? K가 6의 4분의 3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죠. 맞아요? 8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죠. 이게 사실은 8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같은 애가 누구야? 2의 A제곱이고 8의 세제곱,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3의 A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에서 2의 4의 A제곱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게 뭐랑 같죠? 여기 양변을 4제곱한 거랑 같겠지. 그래서 K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그게 6의 4분의 3제곱의 4제곱이 되니까 6의 세제곱이 돼서 정답이 21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저 K를 추가하는 게 되게 많이 쓰이고 보편화된 방식이에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문자를 늘려야 돼. 늘려야 풀려.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문제가 풀리는 형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면 많이 나와요. 됐지? 여기 좀 어렵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요런 게 근데 언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년 2학년 돼서 요 범위가 시험에 나오는 게 6월부터죠. 그죠? 6월, 이건 내년 6월 모의고사 치면은 얘가 시험 범위 나올 거야.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몇 개 유형을 외울 거야. 문제 푸는 거 외우는 거 몇 개 있어. 그거를 연습을 할 건데, 그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자, 개념 익힘 2번. 개념 익힘 문제 2번 볼게요. 집합 A를 봤는데 집합 A가 256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래. 자, 256분의 1을 n분의 1제곱이고 x가 그 다음에 n은 0이 아닌 정수 라고 했을 때 자연수인 놈들을 구하래. 근데 우선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는 자 256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8제곱이죠. 근데 역수치했으니까 우리가 요번에 새로 배운 개념으로 치면 마이너스 1제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8제곱에 n분의 1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마이너스 n분의 8제곱입니다. 자, 이 연산의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길 바래. 자연수가. 그러면 여기가 일단 루트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가 어떤 애가 나와야 돼? 1, 2, 3, 4 이런 애가 나와야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0도 가능하긴 하고. 자, 그러려면 n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이에요? n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얘처럼 8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없애야 분수꼴을 해결할 거고. 참고로 이게 만일에 예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루트가 생겨버리니까 돼, 안 돼? 안 돼. 분수꼴이 되면 루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잖아.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은 a의, 그러니까 루트가 남아버리니까 이게 8의 약수여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치? 그런 거 푸는 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나오겠지? 이거 집어넣으면 4개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개념 익힘 2번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고요. 숙제로 이거 밑에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크기 비교. 이거 분명히 지난 시간에 했던 거거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안 쓰고 지수법칙 이용해서 풉니다.
참고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배우긴 했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대부분 지수법칙 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4제곱근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 6이 있었어요. 이거 크기 비교 원래 어떻게 써? 거듭제곱근 성질 써서 최소 공배수 만들었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지수법칙으로 써보자고. 그럼 어떻게 써? 5의 몇 제곱이에요? 4분의 1제곱. 이게 분수꼴로 쓰는 거야. 유리수로. 얘는 2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얘는 6의 6분의 1제곱. 근데 그때랑 비슷해요. 결국 이걸 모양을 비교하려면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 하나를. 이걸 맞추든 거듭제곱된 숫자를 맞추든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래요? 얘를 5의 12분의 3으로 바꾸고 얘를 2의 12분의 4로 바꾸고 얘를 6의 12분의 2로 바꾼 다음 정리하면 125의 12분의 1제곱 얘는 16의 12분의 1제곱 얘는 36의 1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순을 비교하면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얘고 얘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크기순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했는데 지난번에 거듭제곱근 성질로 대소 비교한 거랑 다르게 지수법칙으로 하는 법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거의 다 지수법칙으로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 익힘 이건 쭉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이제 4번부터 여러분 9번까지가 있는데 이건 외우는 거야. 하는 법을 외우는 거예요. 유형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유형 외워서 푸는 거니까 유형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정도로 집중을 해봅시다. 개념 4번. 자, 1번 눈으로 한번 봐봐. 얼마겠어 이거? 1번 한번 봐봐. 합차 공식 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가로랑 두 번째 가로 곱하면 뭐가 나와요? x 빼기 y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가 그 다음이랑 세 번째 거랑 하면 x제곱 빼기 y제곱 나오고 끝나겠죠. 맞아요? 이거는 곱셈 공식 쓰는 건데 이게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그대로 쓰는데 그냥 분수꼴 나오면 여러분 헷갈려해서 그래. 그래서 잘 못 풀더라고. 두 번째 것도 봐봐. 이게 뭐냐면 봐봐. 치환을 아예 해버리는데 2번을 보면 2의 3분의 1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고 3의 3분의 1제곱을 b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요?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치환하면. 그죠?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의 결과물이 뭐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죠. a 세제곱하면 얼마야? 2 b 세제곱하면 3 빼면 마이너스 1이 정답 인데 사실은 이걸 치환 안 하고 한 번에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분수꼴이 나오면 잘 못하더라고. 진짜 그래요, 해보면.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라리 치환을 하라고. 치환하면 덜 헷갈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치환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푸는 걸 원하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자, 연습을 이것 좀 해봅시다. 변형 문제 17번에 2번이랑 그 다음에 18번 요거 두 개 해봐요. 자, 17번에 2번, 18번 두 개 풀어봅시다.
빨리빨리 하고 쉬래 그냥. 이게 속도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 그 17번에 2번은 누드로도 풀리기는 해요. 그쵸? 흐름을 보시면 그냥 통분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는 헷갈리시면 2의 x 더하기 y제곱을 라지 a로 2의 x 빼기 y제곱을 라지 b로 치환해서 정리해보시면 답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번도 해보면 되는 거긴 한데. 자, 잠깐만. 요거 17번에 2번이랑 18번 별 문제 없이 다 됐죠? 지금 하고 있는, 막바지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 되면 빠르게 5번, 6번 설명을 좀 합시다. 자, 개념 익힘 5번 넘어가 볼게요. 개념 익힘 5번은 그냥 우리 고등사 4에서 배웠던 그런 지수법칙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 굳이 안 해봐도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려고 하고 5번은 그래서 연습만 해보고 나중에 숙제로 연습만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넘어가도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그냥 바로 갑시다. 5번 말고 6번.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우선 바로 1번 x가 주어지는데 얘가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를 구하래. 자,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 낸 문제 같아요? 좀 특이하죠? 이거는. 자, 이런 거 이제 푸는 법을 거의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팁 한번 보세요. 집중. 자, 요 놈을 양변을 세제곱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요거 둘을 더한 거의 세제곱이야. 어떤 애가 나와? a 더하기 b 세제곱 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이건 좀 정리해보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나오고 더하기 3ab에 a 더하기 b, 요거 쓸 수 있죠.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야? 3. 그리고 얘를 세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맞죠? 더하기 3배의 요거 둘 곱하면 얼마죠? 3의 0제곱인 1이 되죠. 3 곱하기 1, 그리고 얘는 원래 값인 x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 세제곱은 3분의 10 더하기 3x라는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뭐 구하는 건지 이제 알겠지. 자, 여기 세배하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는 얼마다? 10이다 나오잖아. 자, 요런 식은 하는 법을 한번 보고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고 외우면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둬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푸는 법은. 자, 2번도 볼게요. 바로 2번. 2번 보시면 2의 x제곱이 8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을 루트 씌운 놈의 역수치한 거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구하래. 됐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얘가 지금 일단 이거 생각해보자. 2의 세제곱인데 루트 씌웠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써요? 2의 2분의 3제곱이고 역수치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놈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야. 그럼 얘랑 지수법칙으로 하면
곱하기로 쫙 연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연결하면 2의 몇 제곱이죠? 4분의 3x 제곱이죠. 근데 2의 x제곱이 얼마였죠? 8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2의 x제곱의 4분의 3제곱으로 다시 쪼갠 다음에 여기에다가 81을 넣는 거죠. 그러면 3의 4제곱의 4분의 3제곱 돼서 정답이 얼마? 27.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연습해보는 문제를 넣었어요. 근데 뭐 2번은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 2번은 그냥 하면 되는데 1번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1번은. 알겠죠? 1번 하는 법을 외워야겠죠? 네. 자, 그러면 발전 문제 24번에 1번, 2번 두 개 해봅시다. 나머지는 복습할 때 하면 되는 거고 발전 문제 24번 같이 풀어볼게요. 짱구로 풀려봐. 지금 이 배운 걸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24번에 1번을 풀 때 힌트가 하나 필요하니까 힌트를 하나 써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요걸 써야 풀 수가 있겠죠. 그냥 무조건 반대다. 무슨 소리야? 이게 맞지. 응. 일 1번이랑 2번이 비슷한 문제거든 사실. 둘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었을 거고 둘 다 못 풀 사람은 못 풀었을 거예요. 풀었나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x가 주어집니다. x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에요. 자, 요 놈의 특징이 뭐냐면 요 둘이 곱하면 1 된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런 거야. x제곱을 하면 2의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니까 더하기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제곱 빼기 4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4를 하게 되면 2의 4분의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2a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루트를 바뀌려면 제곱이 필요하죠. 얘가 2의 4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x제곱에서 요렇게 차관을 해야 되는 거죠. 둘이 곱해서 1 되는 거 이용해서. 지훈아 맞아? 그치?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죠? 자, 루트에 x제곱 빼기 4를 하면 요 루트에 2의 4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의 제곱의 루트야. 자, 안에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우리 뭘로 나오죠?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쳐봐. 제곱하면 4가 되니까 루트 4 하면 플러스 2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a제곱에 루트 씌우면 절대값 a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아직 이거 지수함수 안 배워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자. 물론 할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의 4분의 1제곱이고 얘는 뭐야? 2분의 1의 4분의 1제곱이야. 그럼 제곱 4번 곱해서 2 나오는 수랑 4번 곱해서 2분의 1 나오는 수 중에 누가 더 커요? 아무튼 얘는 4번 곱해서 2가 나오는 애니까 1보다는 크겠죠. 얘는 1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 놈이 더 크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루트의 x제곱 빼기 4에다가 x를 더하면 요 놈은 날라가고 2배의 2의 4분의 1제곱이 남아요. 근데 이거를 더하면 얼마죠? 곱하기가 지수의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2의 4분의 5제곱.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밑에 것도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못한 사람은 밑에 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하는 법, 요 꼴 푸는 법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요 놈이랑 요 놈은 푸는 법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기억 안 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갈까 막 시험 때 내가 막 푸는 법을 막 고민해서 찾아서 풀면 풀 수야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저런 건 다 푸는 법 외우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서 지금 뭐 혹시 문제 푼 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쵸? 이게 사실 좀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힘들어지는 파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래프가 나와야 돼.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약간 수상할 때 외워서 푸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거 됐다. 자, 그러면은 개념 6번 됐고 넘어가서 7번, 8번, 9번 남았는데 7번, 8번도 하는 법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해봤던 학생들은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수원을 얼른 진도를 나가서 이 교재를 빨리 끝내고 다른 교재를 하나 더 개인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진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들어가면 어차피 수요일날 심화를 하긴 할 거니까. 자, 개념 7번. A의 2x제곱이 3이다를 줬어. 자, 이걸 준 상황에서 문제 푸는 건데 그냥 푸는 법 외운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자, 1번 보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분자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내가 저기를 안 들고 있잖아. 나한테 준 건 뭐예요? 2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푸는 법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하는 거야? 재현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위아래 AX, AX. 그쵸? 위아래에 A의 x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1 곱한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게 분배 법칙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2x제곱 빼기 1 그죠?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3 더하기 1 3 빼기 1에서 정답이 2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푸는 법 알면 금방 되게 쉬운 문제예요. 2번도 그래요. 2번을 보시면 2번에 세제곱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들어가 있고 빼기 더하기 아니고 빼기 그 다음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a의 x제곱해서 짝수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자 분배 법칙에서 들어가면 a의 2x제곱 빼기 1 그리고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근데 a 2x제곱이 3이니까 얘는 3의 제곱 얘는 3분의 1 얘는 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3분의 28 나누기 2니까 3분의 14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7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짝수 제곱된 거 주고 막상 문제에서 홀수 제곱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ax제곱 곱해주면 됩니다. 졸려? 요거 하나만 더 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자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진짜 외우는 거라서 푸는 법 따라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쭉 풀어보시면 별 문제 없이 풀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념 익힌 8번이랑 9번이 있는데 8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8번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그런 문제예요. 요건 머리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집중을 좀 해서 들어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5의 x제곱이 81이고 45의 y제곱이 243이야. 그리고 나서 x분의 4 빼기 y분의 5를 구하래. 여러분 어떻게 풀까? 머리를 이제 짱구로 굴려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일단 x분의 1제곱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떤 짓을 해야 x분의 1제곱이 나와요?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도 x분의 1제곱하고 얘도 x분의 1제곱하면 x분의 1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81이면 3의 4제곱이죠. 3의 x분의 4제곱이 5라고 나온다고. 그죠? 그 다음 y분의 1을 만들려면 당연히 여기서 와야겠지. 여기서 45는 243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게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잖아. 그래서 45는 3의 y분의 5제곱 되고 그 다음 이거 빼기로 연결하려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겠지. 그래서 45 나누기 5는 3의 x분의 y분의 반대로 해야 되구나. 미안. 5 나누기 45를 하면 3의 x분의 4 나누기 3의 y분의 5인데 지수법칙에 따라 나누기는 빼기. 근데 그 결과가 얼마지? 9분의 1, 즉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2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형태를 보고 주어진 놈을 변형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2번 2번은 3개짜리야. 지금 8번에 1번은 2개짜리로 했던 거고 3개짜리가 나오는데 3개짜리도 쫄지 않으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2의 x제곱이 3의 y제곱이 6의
z제곱이랑 같습니다 라고 준 다음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 구하래. 여러분 보여요 답이? 답 뭐예요? 0이죠 0. 0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빠르게 하시는 분은. 근데 일단 요 문제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문자 하나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걸 k라고 놓으면 k의 x분의 1제곱이 2고 k의 y분의 1제곱이 3이고 6의 k의 z분의 1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요 둘은 더하기 얘는 빼기라고 연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있는 애들은 곱하는 거지. 그리고 빼기 있는 애는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요런 결과가 나와. 근데 이게 뭐야? 2 곱하기 3하고 나누기 6이지. 그럼 얼마야? 1 나온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근데 K가 2를 거듭제곱하고 3을 거듭제곱하고 6을 거듭제곱하는 애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K가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K가 1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Z도 0이어야 돼. 그럼 K가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단 X, Y, Z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K가 1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1이 아닌데도 거듭 제곱해서 1 되려면 몇 제곱해야 돼? 0 제곱해야죠. 그래서 정답이 0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잠깐 풀어볼 건데 발전 문제 30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쉬는 시간 5분만 가집시다. 잘 푼... 이 수원 한번 해봤으면 다들 한 번씩은 풀어본 적이 있는 것들일 건데 예제는 발전 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고. 쉬운데요? 추워? 다시 켰어. 한번. 끄면 금방 추워지더라고.
난 저거 3 지우는 거부터 탈락이다. 문자에 3 자신들 자신들 자, 이따가 그 수초 교대하는 그때 좀 긴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일어납시다. 일어나시고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자, 30번에 1번이랑 2번 한번 풀어봐요. 이게 아마 내 기억이 경찰대 기출이었을 건데 사실 되게 열받거든? 이게 로그로 풀면 쉬워요. 참고로 로그로 풀면 좀 잘 풀리는데 여러분이 지수 변환으로 풀면은 조금 잘 안 풀리는 문제거든. 그 전에 마플 교과서 한번 해본 사람 있나 여기? 근데? 마플 교과서로 공부해본 사람 없어 아무도? 자, 한번 풀어보세요. 30번에 1번, 2번. 풀어보라고, 재현아. 응? 정신 차려. 자, 요거 1번, 2번 풀어봐. 사실 1번이랑 2번이 또 똑같은 유형이라서
하나 풀줄하면 하나는 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진득하니 고민을 해보자고요. 음, 30번에 1번, 2번 풀어. 한 번만 풀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풀 때 잘 안 될 거예요. 숙제를 미리 뭐 다 땡겨서 다 푸시네. 그치. 자, 30번에 1번, 2번 풀어봐. 1번, 2번. 된 사람 있는지 한번 보게. 그러니까 28, 29는 그냥 보면 바로 되는데 위에 거 따라하면 30번이 잘 안 될 거거든. 여기 나왔어? 응, 갔다 와. 나왔어? 약간 경찰대 스타일의 문제가 어떠냐면요. 뭐 경찰대 지원할 만한 사람은 있을래나? 경찰대가 원래 자체 시험을 좀 치잖아. 그 자체 시험을 보면 경찰대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는 거 좋아하냐면 진짜 그냥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되게 심화로 발전시킨 문제 내는 거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는 거야. 지수법칙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 파트긴 한데 거기서 이제 고심하고 고심해서
좀 이렇게 귀찮은 문제를 만들곤 하는 거지. 효준아, 눈 뜨고. 풀었어? 감이 안 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1-3에 1-b분의 a 더하기 b야. 그럼 쪼개놓고 보면 일단 밑이 3인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 정리하다 보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가야 될 거는 1-b라는 지수의 분모 부분이에요. 1-b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봐. 주어진 힌트에서. B랑 응. 1-B제곱이면 3의 A 플러스 B제곱이 따로따로 나오냐고. 그건 못 풀잖아. 그렇지. 구하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는 거야. 내 구성이 지금 보면 3에 1-b분의 a 더하기 b제곱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왔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들어갈 거고 삼각함수까지 배우잖아요. 일부분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그걸 생각을 하면 이거 로그를 써서 뭐 A를 로그 12의 5로 바꾸고 B를 로그 12의 4로 바꿔서 대입을 해서 풀면 풀리긴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사실 좀 더 빨리 풀린다고. 근데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말고 그냥 지수 법칙 써서 푸는 걸 원한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칠판 보세요. 지문이로. 자, 여기서 내가 핵심이 뭐냐면 1-b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놈 갖고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자, 우선 마이너스 b제곱이 필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마이너스 1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12의 마이너스 b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럼 1-b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12를 해요. 그러면 12의 1-b제곱이 3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양변에 1-b분의 1제곱을 해요. 그러면 12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제곱을 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완성이 돼. 근데 이게 12의 a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근데 이건 뭐죠? 12의 a제곱 곱하기 12의 b제곱이고 문제에서 얼마라고? 5랑 4라고 줬네? 그래서 얼마야? 계산하면은 20. 요 흐름으로 푸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2번을 똑같이 풀어보세요. 2번도 같은 흐름으로 풀면 풀릴 겁니다. 선생님도 칠판에 쓰긴 쓸게요. 똑같은 흐름이죠? 풀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정도까지 할 줄 알면 웬만큼은 풀릴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근데 지수 자체에서는 막 심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공고 스타일로 치면은 어차피 내가 건드려야 되는 문제는 10번 이후 문제 그리고 서답형 문제들이잖아. 3번 이후의 문제들. 거기에서는 이런 수준으로 안 나올 거고 어차피 지수, 함수, 그래프 위주로 나올 거긴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앞쪽을 구성하는 문제일 거라서 한 요 정도까지만 푸는 법 알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프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자, 개념 익힘 9번까지 해보고 이제 지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개념 익힘 9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공식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풀면은 지난번에 유리 함수 할 때랑 비슷하긴 한데 결국에는 나누기로 푸는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주는 공식이 있어.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막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 이론을 이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공식 보고 숫자만 대입하면 돼. 예를 들어 9번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S라는 놈이 NQ의 2분의 1제곱에 HA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봐봐. S1 나누기 S2 이런 거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나누기로 식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N이라는 애는, 자, N은 지금 보면 1분당 뭐죠? 회전수예요. 근데 이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약분을 하면 N은 어차피 날아갈 거고, Q1, Q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H1, H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아예 정리를 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는 건 어차피 약분돼서 미리 사라지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애초에 지금 이 활용 문제들은 다 나누기로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편해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자. Q1이랑 Q2 차이가 얼마죠? Q가 양수량이야. 지금 첫 번째 놈은 양수량 이게 24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양수량이 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는 뭐에 대한 거냐니까 봤더니만 양수할 높이래. 뭐 난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얘는 5고 얘는 10이래.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자, 집어넣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되죠.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런데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올려보내면 2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그래서 2의 4분의 5제곱. 끝. 그죠? 요 활용 문제들은 무조건 나눗셈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누기식 써서 정리 잘 해주시고, 문제 괜히 열심히 읽지 말라고. 문제를 열심히 읽을 필요 없어요. 식 세우고 대입만 잘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법칙 관련된 얘기하는 거 정리가 끝났고요. 단원종합 문제 있고, 단원종합 문제 남은 거랑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차피 질문 많이 나올 거 좀 같이 한번 보자. 여러분 32쪽 서푼을 그냥 같이 풀어보자 오늘. 왜냐하면은 베이직이랑 노말은 여러분 숙제로 그냥 해보시면 될 건데 서푼은 잘 안 풀릴 거거든. 서푼 몇 문제라도 좀 풀어보려고요. 자, 지금 63번이랑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63번, 64번.
잘 나오나요? 이게 뭐 터프라고 해도 미친듯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푼 김에 나머지도 뭐 풀면 어차피 숙제니까 여유 되는 사람들 푸시면 되고, 잘 안 된 사람들만. 어차피 숙제는 여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끝까지. 다음 시간에 로고 들어갈 거고요. 여유 되시는 분은 65번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몇 번까지요, 쌤? 65번 63, 64, 65 66은 저번에 숙제였을 거고 67번은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거라 숙제로 해오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63, 64, 65만 설명하려고요. 화장실. 갔다 와요. 근데 사관학교 놈들이 더럽게 내, 더럽게. 내는 거 보면. 자, 세 문제 다 답이 나오신 분이 있나요? 다 있어? 잘했네. 선행을 한 적이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어? 개념만 봤어? 요즘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세 문제는. 진짜 요즘 같은 날씨면 진짜 학교 가기 싫겠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학교 가려면? 7시. 7시?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좀 7시도 내 거고. 7시 반이요. 너 집이 학교 코앞이구나. 7시 반이면. 안 씻고 가지고. 네? 씻고 가? 네, 그치. 굳이 뭘 씻어. 대충 가는 거지. 남고 가는데. 아니 좀 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1시간씩 걸린 사람들은 힘들겠다 진짜. 이런 날씨에 7시 일어나기 진짜 싫고 침대에서 내려오기 진짜 싫은 날씨인데. 갑자기 추워졌어. 11월까지 모기가 있더니만 갑자기 추워져. 지금 미국은 뭐 거의 영하 25도 막 이렇던데. 집에만 있어도 집에서 죽겠더라. 잘못하면. 이런 날 난방 한번 끊기면 이제 진짜 최악이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난 난로라도 그때 나무 작대기를 뜯어갖고 불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학교도 춥지 않나요? 학교는 따뜻한가?
내가 학교 다닐 때처럼 아니겠지. 난방이 참 잘 되겠지 요즘. 자, 한번 볼게요. 자, 63번 보시면 P1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x좌표를 a라고 줬어. 근데 얘가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a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P1을 이렇게 잡았고, 뭐 단순해요. 이걸 쭉 내려서 Q1을 잡아.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P2의 좌표를 구할 건데 여기서 y좌표가 a란 말이야. 그치? 지금 요놈의 x좌표를 이용을 해서 정사각형을 만드니까 이 정사각형의 높이가 얘랑 동일한 상황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어느 함수 위에 있냐면 y는 x세제곱 위에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쓰면 x세제곱은 a단을 풀어서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지? 이 중에서 실수인 녀석을, 자, a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을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 세제곱근 a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그 다음 다시 요 놈을 땡겨와서 P3를 구하는데 P3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세제곱근 a를 y로 가지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y는 x제곱 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두 개가 나오죠? 양수, 음수.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양수인 녀석을 하니까 앞이 플러스고 제곱근, 세제곱근 a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요거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따라 정리를 하면 6제곱근 a라고 써도 무방하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b랑 c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놈과 요놈이 b와 c입니다. 그쵸? 그래서 b랑 c랑 곱해서 2가 나온대. 자, 근데 굳이 여기서 여러분 거듭제곱근으로 계속 표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치수법칙 배웠잖아. 그래서 b 대신에 뭘 쓴다? a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c 대신에 a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이 둘을 곱하면 a의 6분의 3제곱, 즉 얼마? a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지수법칙에 따라. 그래서 얼마가 나와? 요게 지금 2니까 a는 양변 제곱하면 4다. 근데 정답에서 4를 쓰면 보기가 없었으면 4를 써서 틀릴 거야. 정답을 잘 봐야지. 정답에서는 y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에 4를 집어넣으면 16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거듭제곱근 표현하는 거 연습하는 문제가 63번이었고요. 64번 보겠습니다. 64번을 보시면 n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빼기 2n 플러스 1x 마지막에 더하기 1이 0이다. 자, 요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주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가 뭔지 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두근의 합 나누기 두근의 곱을 치수로 가지고 있는 애를 나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돼서 요놈의 8제곱이야.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사실 이게 나누기면 빼기잖아, 그치? 지수로 치면. 더 정리하면 2의 두근의 합 빼기 두근의 곱. 한 놈의 8제곱이니까 곱하기 8한 거. 이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얼마죠? 두근의 합이? 근각에서 한게 따라 두근의 합은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요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남느냐? 2의 n 플러스 1분의 8이 아니지. 요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약분이 되겠죠? 지훈아, 그치? 김지훈! 정신 차려. 약분하고. 그 최종 결과물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애가 남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얘가 뭐가 되길 바란다고? 자연수가 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1이 16의 약수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게 1, 2, 4, 8, 16인 건데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게 0, 1, 3, 7, 15.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렇게 가능하고 요놈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얼마? 26이 된다는 얘기죠. 단순 정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자가 많으면 잘 안 되죠? 문자랑 친해져야 돼요. 적어도 이제 고2 되면 수학에서 문자 많이 나오실 때 겁먹으면 안 됩니다. 요게 64번. 토플 치고도 쉬운 편이에요. 애초에 이쪽은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래프를 가야 돼. 결국에는. 자, 마지막으로 65번 설명하고. 지금 65번 대입이에요 그냥. 응? 그냥 대입으로 푸는 거예요. 65번? 65번 그냥 대입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지. 지금 보면 n의 k분의 4 제곱을 해. 요게 자연수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려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k가 가능한 게.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n이 소수거나 또는 뭐 소수 곱하기 소수의 뭐 제곱이랑 섞여 있어.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형태야. 합성수죠, 이런 게. 요런 애로 나오면 어차피 요거 자체적으로는 거듭제곱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n의 k분의 4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k가 4의 약수여야 돼. 그래서 1, 2, 4여서 몇 개죠? 3개인 거죠. 그럼 이제 변형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n이 소수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런 꼴로 갈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 n이 실제로 쓰면은 소수의 k분의 8제곱, k분의 12제곱, k분의 16제곱, k분의 20제곱, k분의 24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때 그러면 각각의 약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개지? 4개. 1, 2, 4, 8이니까 요건 몇 개예요? 1, 2, 3, 4, 6, 10이니까 6개. 요건 몇 개죠? 5개. 1, 2, 4, 8, 16이니까 6개. 다시 20 되면 6개인데 24가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꼴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애초에 n이 소수의 몇 제곱? 5제곱. 6제곱 아니에요? 6제곱인 거야. 그러면 2의 6제곱도 되고 3의 6제곱도 되고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작은 애를 원한 거니까 정답이 뭐예요? 64. 2의 6제곱인 64가 정답.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집어넣어 보시면 보이는 문제 유형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남긴 한데 55분까지 10분 조금 넘게 남는데 요 동안 응? 55분부터 쉴 거야. 그때까지는 숙제를 미리 합시다. 숙제가 어차피 67번까지 다 풀어오는 거니까 앞에 돌아가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원종합 또다 하는 거예요? 응? 단원종합 또다 하는 다 하는 거지. 뭔가 진짜 왜? 여행 가는 아, 여행 간다고? 아, 책 가져가라니까.